자, 24쪽 가겠습니다. 24쪽에 공인중개사 밑줄만 치겠습니다. 자, 위에 24쪽 위에 맨 위에서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아니 6-2 무등록자도 있습니다. 무등록자는 3-2에 3-2에 해당돼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요. 무등록자 걸리기만 하면 혼날 텐데. 자, 그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인이라든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라 그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뭘 취득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하지 않는, 화분을 못 받았겠죠? 화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입니다. 중개보조인은 자격증도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개보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는 어떤 업무냐면 단순 업무만 합니다. 단순 업무. 현장 안내라든가 저희가 중개보조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 알겠습니다. 마음 아프니까. 내년 개업하실 거잖아요. 아, 저희가 계약도 다 해요. 아, 이거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아주 포상으로 걸리면 저한테. 자, 24쪽. 도장 안 치라, 사인 안 해. 조심해. 오늘 또 그런 분 있어요. 지금 주간반에 계신데 실제로 그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원룸도 오랫동안 지었고 테마파크도 운영하시고. 근데 그동안에 거의 말씀 그래. 자격증만 있으면 많이 번다고. 근데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근데 이번에 한 분이 찔러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공인을 불려가고 시청에다 찔렀다대요? 그런가요? 등록을 하시다가 네. 실종. 그래가지고 이제 찔러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는 계신데 제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공인중개사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랄까 바지라 할까요? 열애하시고 본인이 다 하셨어요. 자기가 건물 지어서 자기가 이렇게 매매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수료도 자기가 받고. 그런데 한 사람이 찔러불려. 이거 시청에다가 문자 여기 보니까 멋있게 써놨던데 이런 악질 부동산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걱정되신가 봐.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아니 그 두 당사자끼리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 지으신 거 좀 분쟁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끼어들기가 귀찮으니까 매매만 아슬해주고 수수료 안 받으셨대요. 수수료 안 받고 그냥 또 매매 계약서에 자기 사무실은 개업 공인중개사 도장 콱 찍어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청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별거 없잖아요. 이중 매매도 아니고 다운 계약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가서 모른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아니 기억 없잖아. 지금 기억이 없다.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없다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별것도 아니잖아. 사무실 도장 한번 찍어주는 거. 특별한 거 보수 받은 거, 수수료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수수료 받은 것도 아니고. 자,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산 증인이시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밑줄만 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뒤에 밑줄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중개 업무 수행에 밑줄 칩니다. 중개 업무 수행해요. 이 중개 업무 수행하는데 이게 뒤에 이제 복잡해지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보조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요. 업무 범위에 보시면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즉 거래계약서 작성의 밑줄, 확인설명서 작성의 밑줄 이렇게 두 개 묶어서 1이라고 씁니다. 거래계약서의 1, 그다음에 확인설명서의 2라고 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서명 또는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인중개사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 밑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밑에다. 거래 쭉 치고 여기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작성 있잖아요. 여기다 쭉 치시고 거기다가 서명 뭐라고요? 및 날인.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근데 교수님 네.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아,
둘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똥이 나오냐면 아니잖아. 미시잖아. 똥이 이렇게 나요. 시험에서 똥이라 나온다니까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요. 성명 똥은 날이. 이거 맞는 편이고 큰 편입니다. 이거 두 개만 그래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뭐 둘 다 하라고요. 누구랑 같이? 개공하고 개공 플러스 소공이 이거 설명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약서 다 받았으면 이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라 이거죠. 같이 둘 다 해야 됩니다. 뭐다고 무엇은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다른 건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두 개만 수업 미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동그라미 2번에 보조업무도 가능하고요. 중개보조인 밑줄만 치겠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업무 범위에서 세 번째 줄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만 그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할 텐데요. 이 사람 구분하는 게 나중에 시험 문제, 선언 문제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온다겠죠? 아까 살펴봤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토지에 밑줄 칩니다. 토지에 밑줄 치고요.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죠? 여기 지어도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법인의 공인중개사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법인 하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 하는 것 같죠? 여름에 하는 게 법인이에요. 좋습니다. 여름에 개업공인사 혼자 하고요. 그래서 느낌상 중개대상물이 우리가 별도로 정해놨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런데 법인이 하는 것과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걸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법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법인은 매매 못합니다. 법인 못하고 개인만 하도록 되어놨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건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밑줄 치겠습니다. 토지 밑줄 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26쪽에 있죠. 26쪽 맨 밑에 찾으셨습니까? 핵심 판례라고. 핵심 판례에 보면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토권은 여러분들 혹시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 땅을 대신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 개발하고 나서 개발할 때 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밑줄 치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판례라.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도 있고요. 중개 대상물 아닌 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해준 게 대토권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권 또 입주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분양권은 여러분들 중개 대상물인가요? 실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중개 하자잖아요. 돈 받잖아요. 피 받잖아요. 불법입니다. 불법. 분양권 자체는 안 돼요. 분양권 안 되는데 이 매동 매도라고 특정된 보호수가 있다는 것은 가능해요. 특정된 보호수가 포함되어 있는 분양권은 가능합니다.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분양권은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분양권 아니에요. 분양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 증서예요. 분양권 매매 증서가 아닌데 분양권 중에서 몇 동 매도라 딱 특정이 돼 있어. 1동 103호.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지 특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O, 특정이라는 표현이 되지 않는 X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올해 출제할 겁니다. 올해. 자, 그래서 그 옆에 26쪽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대토권. 여러분들이 뭐 주택 사고 계시다. 신대주구에서는 아마 대토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던 분이 그쪽 개발되면서 단대로 나가시면서 그쪽에다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주는 것이 대토권이에요. 대토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토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그냥 특정된 호수는 맞다. 이렇게 특정된 호수는.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 27쪽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5번에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장래에 건축될 건물 분양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 동그라미입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포함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추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하나요? 저희도 주위에서 많이 보면 인기 있는 데는 한 30장씩 들고 가잖아요. 집분들과 개모임 해가지고 분양권 추첨 받으시려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안 하신가요? 이쪽은 그렇게 좀 인기 있는 데가 없었나요? 없었나 봐요. 없었나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광주에서는 그때 그 뭐죠? 그 쌍촌동 유니버시아드 하면서 좀 확 철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 몇 동 지면서 얘기 지시면서 그 분양권 피가 붙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 하다 보니까 그 분양권 당첨돼서 바로 팔면 한 50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중도금인가요? 납부하고 받으면 1000에서 2000 이렇게 피가 붙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나요? 네, 똑같네. 그 다음에 입주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미등기도 건물 대상입니다. 밑줄 칩니다. 뭐가 건물이야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으로 해당되고요. 그 다음 29쪽에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도 해당됩니다. 밑줄만 칩니다. 명인 방법이 뭡니까? 그렇지, 표시하는 이름 표시하는 거 있죠? 나오면 하면 누구 거라고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목도 있는데요. 임목 30쪽에 가시면 임목입니다. 뭐 임목도 여러분 임목법에 의한 것은 여러분 중개 대상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에는 나무 좀 여러분한테 알선해 달라면 알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목 밑줄 맞추겠습니다. 임목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재단 혹시 광양에서 근무하시면 이런 것을 하실 수도 있겠다. 공장 광업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32쪽 이런 게 쭉 있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33쪽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기한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핵심 판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권리금도 이제 중개대상물로 포함시켰죠? 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표 하나 쳐놓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중개대상물로 작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권리금은 그 그 뉴스에 뭐 그것도 안 되고 막 임대료 막 더 올라갔다고 알리지. 임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권리금은 세입자 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랑 이런 부동산에서 관여를 안 하고 네. 그 세입자들끼리만의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끼어들 수 있게끔 작년에 했는데 또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임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권리금과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쫓아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기본법이 그런 것 같던데요. 기본법이 기존에 있으면 나가 그러면 주인이 그냥 나갔는데 끽소리 못하고 지금은 너 나가 했을 때 세입자가 이 권리금 5천만 원인데 너 책임져 이런 거잖아요. 주인한테. 그렇게 바로는 못 쫓아내고 또 당사자끼리 매매금에 대해서 권리금을 서로 1억씩 주고 받았다면 여기에 또 못 끼어드는 거잖아요. 주인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둘이 1억 주고 그 인수하기로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올려버리는 아마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법적인 분쟁이 몇 번 있다 보면 자리를 잡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거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공인수면, 포락지가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자, 올해 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가시면 4번 형태로 올해 한 문제 나올 걸 예상합니다.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찾으셨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몇 번입니까? 3번이요. 네? 3번입니까?
어떤 거 세개입니까? 건축대라, 아파트, 리을. 예. 임목, 오케이. 농지라. 오케이. 니은, 리을, 미음.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토권과 입주권 아니라고요? 만약 입주권이가 특정된 이런 표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이 문제는 오답 처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오답 처리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28쪽 가봅니다. 528쪽에 작년에 2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방금 풀어본 문제 형태로 나올 겁니다. 528쪽에 2번 문제, 528쪽. 528쪽입니다. 528쪽. 528쪽에 보시면 2번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죠. 5번이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중개대상물에 관련돼서는 시험에 꼭 하나 나올 테니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방금 해봤던 2조와 3조는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용어의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 하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금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42쪽 가겠습니다. 자, 교육제도입니다. 이 교육제도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험 시행기관. 자, 시험 시행기관은, 자, 43쪽에 보시면, 자, 43쪽에 시행기관, 시도지사가 관할한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자, 43페이지에 여러분 시험은 누가 관할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국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가 유촉한 겁니다. 대신해달라고. 대신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누구한테 넘겨버렸습니까? 그렇지. 산업인력공단에 넘겨버렸죠. 원칙적 시행기관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험은 누가 치른다고요? 여러분들?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합격했습니다. 10월 29일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찾으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찾으러 가야 될까요? 시도지사. 자격증 누구한테 찾아가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격증 누구한테 찾아가요? 시도지사. 그럼 나중에 자격증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자격증 뺏길 일이 생겼어요. 누가 뺏어갈까요? 자격증? 시도지사. 오케이. 자, 자격증과 관련된 건 전부 누구 책임이라고요? 시도지사. 자,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 교육 누가 시킬까요?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교육시험과 관련돼서는 전부 누구 책임이다? 시도지사. 그래서 여러분들 4조 보시겠습니다. 4조. 아까 여기 보시면 4조에 자격증 시험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네. 자격증 교부는 누가 되어 있다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5조가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나중에 시도지사 쪽하고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있어요.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과 시도지사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서 등록하러 간다 했잖아요. 제가 등록. 어디에 가서 등록하냐 이겁니다. 어디에 가서. 시군도청. 이게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관청. 근데 등록관청은 어떻게 되냐면 시, 군, 구, 청장에 등록관청을 하면 시, 군, 구청장입니다. 만약 여수시에서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 하시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여수시장. 순천에서 하시려면 순천시장. 근데 순천 구가 없어서 예를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광주 남구에서 만약 하려면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남구청장. 구청장. 그 다음에 군에서 하려면요? 군의 군수. 시군이니까 군의 군수 찾아가야 됩니다. 자, 거기 가면 군의 군수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시겠네요. 여기 순천시장 바꾸시잖아. 자, 43페이지. 그래서 원칙적 시험 기간 몇주만 치고요. 그 다음 시험 위탁할 수도 있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44쪽 보시면 시험에 출제가 있고요. 그 다음 45쪽에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이 응시 자격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시표가 써졌습니다. 응시표에 써졌으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6조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있죠? 결격 사유에 보시면 밑줄만 치겠습니다.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 6조 밑줄만 칩니다. 6조 1항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밑줄 칩니다. 자취 3년이라고 하는데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몇 년 버텨야 돼요? 3년.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5년입니다. 부정행위는 몇 년요? 5년. 근데 거기 보시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 돼 있죠? 밑줄 칩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시험지에서는 이걸 바꿔놔요. 처분을 갖다가 시험 실시한 날부터 뭐 이렇게 처분입니다. 무효 처분한 날부터예요. 시험 본 날부터가 아니고 처분 혹시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응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뭐 응시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준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부 응시표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내우셔도 되고요.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모의고사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48조에도 시험의 응시 방법 내용이 되게 열 필요 없습니다. 시험 매년 1회 실시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부기관 시험에는 시험 응시할 수 않을 수 있다 그러고요. 시험 방법과 관련된 2월 28일 다음 달에 발표하겠네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이 90일 전까지 신문에 공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접수는 되게 8월 나와있죠? 8월 며칠인데? 8월 둘째 주인가? 이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합격자 공고가 있고요. 합격자 공고. 벌써 시험 나가니 가슴이 턱 막힙니까? 자 51쪽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51쪽에 절대평가인데 이제 앞으로는 상대평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게 시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돼 있습니다. 상대평가하면 뭐 선발 인원을 미리 예정하고 한다는데 하면 한 5,000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지금 협회 이야기인데 내년에 이거 선거 공약으로 두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하나 체크하죠. 52페이지. 자 자격증 교부에 밑줄만 치겠습니다. 자격증 그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자격증 교부에 밑줄 치시고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라고 밑줄 하나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준다고요? 시도지사. 됐습니다. 양가로 1번 있죠? 양가로 1번. 밑에 박스 밑에. 물론 거기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한다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 고집이 세죠? 제가 고집 센 사람 조씨밖에 없었는데 조씨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고집이 셉니까? 자격증 여기다 주시고 바로 이거 좀 실수하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을 언제 주냐면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 1개월 안에 줍니다. 몇 개월 안에요? 1개월. 자격증 1개월이 밑줄 칩니다. 몇 개월 안에 준다고요? 1개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렇죠? 1번 동그라미 1개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다음 자격증이 재교부입니다. 올해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분실했어요. 여러분 사무실 걸어놨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자격증만 가져가 버렸네. 아 진짜 재수없어. 그럼 자격증 재교부 해야 되겠죠? 누구 찾아가요? 시도지사. 그럼 자격증 재교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 재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통장 재발급하실 때 돈 달라고 하든가 돈 주지 말라든가요? 주라고 합니다. 안 줘요. 이건 안 주신가 봐. VIP인가 봐. VIP는 안 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줍니다. 주는데 써져 있어요. 자격증 재교부 밑줄 치시고요.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교부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칩니다. 자격증 재교부도 누구한테 요청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요. 행정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근데 수수료 납부는 전부 조례예요. 조례. 첫 번째 조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조례에 밑줄 칩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조례에 동그라미 칩니다. 조례. 앞으로 전부 수수료는 뭐와 관련됐다고요? 조례입니다. 조례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관리입니다. 자격증은 중개업의 등록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걸어져 있어요. 걸어져 있고요.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일신전속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없어지는 여러분한테만 있는 거예요.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참패해 보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딴 자격증을 대여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밑줄만 치겠습니다. 밑줄만 치시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55쪽에 가시면 위반시 제재가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에서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사입니다. 밑줄 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격 취소사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자격 취소가 나왔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소를 당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에서 자격증 있나요? 네. 네. 그럼 자격 취소 당하겠네.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당할 수 있나요? 네. 중개보조인은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있죠? 이 사람은 자격 취소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누가 당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에서 당하겠나요? 네. 소속공인중개사는? 서서 당해. 안 당해. 당연하죠. 당해요. 안 돼. 업무정지. 등록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중개보조인은요? 안 당해. 안 당하죠? 안 당하죠. 이게 좀 하나 어려울 거고요. 업무의 정지, 자격의 정지. 그 다음 자격정지는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정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당하겠죠? 누구 당할까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에서 뭘 당해버렸어요? 업무정지를 당했잖아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 당하고요? 자격정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무슨 정지? 업무정지. 이게 둘이 뒤바뀌어서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뒤바뀌어서 얘는 뭐 자격정지 할 필요 없잖아요. 업무정지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죠? 네. 헷갈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5쪽에 유사명칭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명칭.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냄새 풍기는 냄새, 부동산 뉴스 대파 핵심 판례거든요. 핵심 판례. 핵심 판례입니다. 판례 문제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유사명칭도 1-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49조예요. 49조에 보시면 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 그래서 1-1인데 49조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이게 맨 위에 있습니다. 1-1인데 이게 지금 안 외우고 있어요. 우리 3-2만 외우고 있지. 향후 이게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쪽이. 자, 여기서 자격증을 뺏어버린 게 뭡니까 지금? 자격 취소. 그 자격 취소죠. 그 취소는 자격증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청문을 해야 돼. 청문 절차를 하겠습니다. 취소와 관련해서는 청문 절차가 있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청문 절차. 청문 절차는 뭡니까? 사유를 들어보는 거죠. 뭐라 해서 너가 왜 지금 그런 일을 했는지 들어보겠다 이겁니다. 자격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하고요. 업무정지 누구만 나가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나가고 자격정지 누구한테만 나가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55쪽에 보시면 정책심의 신설인데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법조문 보겠습니다. 박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밑줄칩니다. 국토교통 박스 있죠? 그렇죠? 그 박스에 국토교통부 밑줄치고요. 여기를 시험에서는 시도지사라고 할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둘 수 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둘 수 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두어야 한다 하고 X표 칩니다. 두어야 한다와 둘 수 있다는 다릅니다. 두어야 한다는 강행주행이고 강행규정이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죠. 둬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모의고사 때 틀려보셔야 안 틀릴 겁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틀려보셔야 되는 문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밑에 거 1, 2, 3, 4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다음에 혹시 이거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겠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돼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시험, 그러니까 중개보수 변경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심의에서 하고요. 56쪽 보겠습니다. 정책심의 구성 운영 보시면 전체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밑줄만 칠까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한다. 딱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온 다음 이걸 틀려라고. 문제가 포함을 제의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포함을 동그라미 치시고 포함 있죠? 포함을 동그라미 치시고 포함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의라고 씁니다. 네.
이거 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에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100점 주기 싫어서. 자, 그 다음에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답니다.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운영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이게 한 번 나왔어요. 이게 2014년 7월 달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왔는데 어려웠습니다. 이게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나는 그 위원회에서 물러나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게 있다 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59쪽 가봅니다. 실무교육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실무교육. 자,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교육. 이 교육과 관련돼서 자, 실무교육이 있고요. 자, 교육이 실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어요. 먼저 대상자부터 따져보죠.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개업공인 그렇죠. 개업공인사 실무교육 대상자입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 맞습니다. 또요? 없어요. 또 누가 있냐면 여기 빠지면 이렇게 법인 있어요.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도 전부 실무교육 대상자예요. 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시간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무교육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많이 하셨네. 28은 32, 28시간 32시간 교육받고요. 이게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그래서 중개보조인은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자 누가 받을까요? 대상 받는데요. 이것은 그 4416에서 12시간에서 16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받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2년에 한 번 받는데 2개월 전에 알려줘야 돼요. 2개월 전에 교육 통지해야 돼요. 교육 통지. 그래서 여러분 날짜 잡죠? 날짜 잡아서 연수교육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연수교육장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만나서 그냥 시간 때우느라고 한잔하고 나오지. 연수교육 12시간에서 16시간. 자, 직무교육 대상자. 중개보조인. 됐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직무교육 대상자. 자, 그래서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받습니다. 3시간. 이거 도표가 이렇게 하나씩 그려져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 4문제, 5문제 정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까지 봤습니다. 5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법조문에서만 살펴봐 되겠습니다만 한 장 넘겨보죠. 자, 60페이지에 보시면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끝입니다. 60페이지에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바로 받으시겠죠? 1년. 한 번 받으셔야 되잖아요. 올해 그 순천에서 실무교육 했는데 한 100명 받으셨다던데? 100명? 여수, 광양, 순천에서 100명 정도 합격했나요? 올해? 네? 많이 했어요. 적게 한 거죠. 엄청 적게 한 거죠. 시험 몇 명 봤냐면 1600명 시험 봤잖아요. 여수, 광양, 순천은 1600명 시험 보셨는데 그 중에서 100명이 올해 실무교육 받았으니까 물론 뭐 작년에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누적되니까 마찬가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무교육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 안 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옆에 사무실 차리겠다는 거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개업을 하지 않을 건데도 실무교육 받나요? 아무튼 학교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하셔도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셔도 받아야 되잖아요. 실무교육. 그죠? 다른 같이. 그다음에 법인에 소속되셔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100명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모든 사연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실무교육 대상자였고요. 광주 같은 것은 뭐 몇백 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실무교육 면제자가 있는데요. 실무교육은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됩니다. 자,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 하시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나은 것 같아요. 다시 개업 신청했어요. 근데 몇 년 이내? 1년 이내. 1년 동안 유지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고 1년입니다. 그다음 소속공인중개사로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회사 그만두고 내 사무실 차리겠다 이러신 분 있죠? 이러신 분들 또 1년 이내에 차리신다면 면제자입니다.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실천하는 자들 면제자고요. 하여튼 1년 이내입니다. 실무교육의 시간이 있고요.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28시간에서 32시간 이하의 밑줄 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밑줄 치시고요. 연수교육은 연수교육 대상자 보시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소속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밑줄 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2년마다 합니다. 교육은 아무튼 시도지사예요. 연수교육 통지에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대상자. 이거 순천에서는 어디 산가? 여기 산업인력센터에 사나요? 이거? 연수교육? 예수원에서 했나요? 100명이라? 그렇구나. 자, 연수교육 내용 및 통지 보시면 12시간에서 16시간 되시겠습니다. 아니, 거기 이번에 연수교육 받고 오신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105명인가 받으셨다고. 신대건 공인중개사 하시던데 영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유관시 제재입니다. 연수교육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 밑줄 치는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연수교육입니다. 62쪽 맨 위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500만 이하의 과태료 밑줄 칩니다. 이게 500만 과태료 외울 거예요. 우리가 외울 건데 지금 정리 안 해드렸습니다. 지금 외울 수는 없어요. 연수교육은 500만 원이다. 중개보호전의 직무교육 밑줄 치고요.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밑에 직무교육이 여기서 직무교육 내용 63쪽 보겠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밑줄 치고 얼른 넘어가 버리죠. 뭐 이것은. 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이 있고요. 이런 것을 교육받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받겠죠? 여러분들 앉아서. 이것도 16시간 징그럽겠다 이거.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할 수도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6쪽에 가시면 18회 문제가 있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풀어보실 수 있나요? 2번 문제.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이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나요? 5일 이내 통장은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했는데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사장님? 이게? 취소를 해도 네. 그 발급한 데 가가지고 취소. 자격 취소. 네, 개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서로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순천시에서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을 누가 준 거죠? 아니, 순천시잖아요. 시도지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순천시잖아요. 시장. 순천에서 시험 봐서 순천시장이 여러분한테 뭘 교부했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했잖아요. 자격증을 교부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순천시에서 받고 사무소는 어디다 해놨어요? 여수에다 해놨어요. 여수시. 그래서 여수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가 됐어요. 자격증 취소 사유가 됐다고요. 그럼 여수시에서 이렇게 엑스표 치겠죠. 등록 취소 시켜버리고 이걸 이쪽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자격증 누가 뺏어가요? 순천시에서. 이거 뒤로 이렇게 뒤바뀌어 놨잖아. 이 질문은 지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은 순천에서 줬고 지금 관할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수. 이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 취소 처분을 여기서 해줘야 돼요. 여수시에서. 그래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요?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여수시에서 A라는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그런 사세한 내용을 해서 이 사람 자격 취소 사유라는 것을 이쪽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순천시에. 그럼 순천시에서 자격증을 뺏어가는 거예요. 줬던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로 뒤바뀌어졌어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와 관련된 사유를 그것을 자격증 교부했던 시도지사에게 알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3번. 틀려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답 맞히는 것은 신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형태다만 아시면 돼요. 지금 과정에서. 이거 풀어봤나요? 네. 풀어봤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도 풀어봤나요, 저희가? 안 풀어봤죠? 24회 시험 문제. 몇 번이요? 그래서 3번이죠. 왜 틀렸나요, 3번이? 그래서 이거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라고 했죠? 시도지사가 실시한 연수교육받아야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전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지금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뭐 답이 숨잖아요. 기다려보세요. 책 팔다 되면 책상 튀어나옵니다. 답들이 막. 그때 답만 잡아내시면 되는데 지금 당연히 숨죠.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다음 70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70페이지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 사유가 어렵습니다. 이 지금까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걸 우리가 5문제 정도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등록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만 앞에서 7점대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점. 등록 이유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밑줄 칩니다.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밑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누구 찾아가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서울에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사무소를 만약에 여수에서 찾려면 누구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여수시장 찾아갑니다. 여수시장.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 이번에 등록이라 하면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는 행정청에 비치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름을 올려서 기재하여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라고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다고요? 시군구청장이라고요. 자, 등록은 지금 어디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군구청장이 지금 돼 있죠? 여러분 자격증에 합격했는지 합격하지 않았는지 누가 알고 있죠? 시도지사. 그럼 여러분 자격증과 우리 보면 시도지사, 물론 굳이 그렇게 나누기 좀 그렇습니다만 시도지사라는 범위하고 시군구청장이라는 범위하고 누가 더 관할국이 높나요? 시군구청. 누구요? 시도지사가 높죠? 이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장이 있습니다. 자, 국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해놨어요. 개업했습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모를까요? 여러분 자격증 합격한 사람도 합격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국장은 모르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을 누가 줬어요? 시도지사가 줬죠.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즉 공인중개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모른다고. 몰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 사람 찾아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개설 등록으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시도지사 밑에가 있잖아요. 밑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등록한 거 누구한테 알려주면 되겠어요? 시도지사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이 사람 자격증 합격했는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장이 어떤 일을 할 때 밑에 하급 기관에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예. 상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나중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할 때는 자격증 이쪽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어요. 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시도지사한테. 그럼 자격증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개념 하나 정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격증과 등록관청에서 등록관청이 조금 더 하위 개념이라는 거 범위 쪽으로 따져보시면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의 요건이 있고요. 등록 성격, 그 다음 영속성,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72쪽 가겠습니다. 등록 신청권자. 이건 시험에 뭐 자주 나왔죠? 자, 등록 신청권자 보시겠습니다. 등록은 누가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요. 소속돼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그만두고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자, 따라서 두 번째 볼까요? 방가로 1번에 등록 신청권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인중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 밑줄 칩니다. 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 거기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고 X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법상의 법인은 우리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법상의 법인이에요. 등록관청은 누가 된다고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옆에 등록의 절차입니다. 등록 구비 요건. 자,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때 자, 기업번에 보시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건축물